정부와 의료계가 집단 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합의에 반발하면서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뉴스룸 이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협상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는 일단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보건복지부도 의협과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합의가 즉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업을 이끌어온 전공의 협의회가 정책 중단이 아니라 철회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서입니다.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병원 진료를 정상화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안 서명식은 예정보다 4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동의도 없이 합의 문구를 바꿨다고 전공의들이 의협 회장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박지연 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회장인 자신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자신이 빠진 채 합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을 향한 말입니다. 이어 다른 전공의들에게 합의가 젊은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됐다고 알립니다. 오전 11시 서울 퇴계로에서 예정됐던 의협과 복지부 서명식은 오후 1시로 또 오후 2시 40분으로 미뤄졌습니다. 전공의들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나타나 최대집 의협 회장을 가로막으면서입니다. 한 마리 놀이도 없이! 사유 반대합니다! 결국 서명식 장소는 정부 서울청사로 바뀌었고 최대집 회장과 박능우 장관은 처음 예정 시간보다 약 4시간 늦은 오후 2시 50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곧바로 전공의 측도 움직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실시간 방송으로 합의의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정부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예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근거도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홈페이지에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문을 내고 최대집 회장과 협상 실무단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의사 집단끼리 이렇게 갈등을 보이면서 진료 현장은 아직도 혼란입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재영 기자. 오늘 합의로 병원 현장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진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 같은 움직임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은 전공의 대부분이 여전히 휴진 중이며 복귀와 관련된 별다른 소식도 전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휴진율은 85%가 넘고 전임의도 30% 가까이가 휴진 중입니다. 병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술 건수를 줄이고 급하지 않은 외래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도 외래 진료는 20% 정도, 그리고 수술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현장에 바뀌는 게 없는 상황이군요. 교수들이나 병원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립대, 사립대, 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다며 진료 현장에서 앞으로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고발이라든지 국가시험 응시 같은 이슈로부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을 어떻게 지켜낼지도 관건입니다. 오늘 최대집 이협 회장도 무엇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전공의협의회도 주말 동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한 뒤 다음 주 월요일인 7일에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환자들인데 환자들은 좀 진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네, 환자들은 진료에서 불편함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합의가 된 만큼 의사들에게 빨리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불만이긴 하죠. 응급 상황도 있고 하는데 좀 너무 의견들을 안 마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맞췄으면 하죠. 건강 검진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도 뭐 거기가 지금 휴무 중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하여튼 진료받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합의를 봤더니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대로 진료를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예, 이러는 사이 한시가 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 5곳에서 항암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낸 만큼 오늘 합의 발표에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병원을 찾았는데 입원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2주 전 예약했지만 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입원 수속을 하러 갔는데 지금 파업 때문에 입원이 어려울 것 같다. 아예 어떤 입원 환자도 받지 않는다라고. 화가 났지만 치료를 서둘러야 했던 터라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 역시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이미 항암 시작한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도 있었고 똑같은 파업의 이유로 어렵다는 데도 있었고. 수소문 끝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미 지금도 생존율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일주일 넘게 항암을 못했고 이 약에 대해서 그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 좀 위험하다고. 오늘 오전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로 처음 예약했던 병원이 다음 주부터 진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아버지를 치료했던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주 정도가 밀렸기 때문에 다음 항암부터는 확실히 갈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답 주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환자를 두고 떠난 의사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래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한번 자기 이해관계에 어긋난다고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사실. 한시라도 빨리 봐줬으면 좋겠는 게 전부거든요. JTBC 김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의료 현장에 이런 상황인데도 전공의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그 이유, 합의문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박유미 기자가 이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의사협회의 합의문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지금껏 대립했던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협과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정책 철회를 고집하자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담았는데 정부 대신 법안 논의 주체인 국회, 민주당과의 합의문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철회가 들어가 있었고 아무리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온 명문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회라는 표현이 원점 재논의로 바뀐 점을 들어 합의문을 인정할 수 없고 전공의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이 기구 구성을 두고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과 이를 받는 측을 반반으로 하자는 내용을 요구했는데 최종 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최 회장의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서명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최 회장의 생각은 다릅니다. 철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공의 측은 최대집 회장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감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저희가 계속 집중 조명했듯이 의료 공백이 생기면 당장 피해를 입는 건 의료 소비자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런 시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진호 기자입니다. 국민은 배제한 미실력 반대한다. 반대한다. 의료계의 강자의 백기통한 정부의 항복 선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합의 직후 청와대 앞입니다.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공의대 추진 등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는 중차대한 합의를 하면서 정작 의료 소비자는 철저히 배제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모든 국민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야지 결코 의사단체와 정부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국가적 의제들이 이기적인 집단 행동에 물려버렸다고 논평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기회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걸 비판한 겁니다. 합의의 주체였던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이번 합의안을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의사진료 복귀와 압박본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